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는지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서 물가가 하락한다. 글쎄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당장 말입니다. 물가가 하락한다는 신호는 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률이 0.4%포인트니까요. 이거 8개월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1년 후에 물가가 오를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조사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일반인들이. 그것도 적은 인원을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2,500가구를 조사를 합니다. 올해는 8월 8일에서부터 8월 16일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사를 한 내용이 여러분 4.3%가 된 거예요. 7월 8일 발표가 말입니다. 지난 6월만 하더라도요. 6월만 하더라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최고치다. 아니 죄송합니다. 6월이 아니고 7월이요. 7월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4.7%까지 올라갔으니까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4.3%까지 내려니까 야 이거 물가 떨어질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요. 실제로 물가가 좀 떨어집니다. 예.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실제로 물가가 올라갑니다. 소비자 물가가.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 야 이거 떨어질 가능성 앞으로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보세요. 2021년 1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1.8% 정상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7월에는 4.7%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요. 8월에는요. 4.3%로 0.4%포인트가 다운된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 7월에 6.3%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 8월에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충분히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말입니다.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물가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글쎄라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그러면 소비자 물가나 또 생산자 물가나 또 수입 물가나 점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입 물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입 물가에. 사실은 우리는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잖아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이게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예. 문제는 여러분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어저께 마감을 한 원달러 환율 보세요. 1345.5원입니다. 1345.5원. 굉장히 높은 숫자죠. 예,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질까요? 우리가 원자재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데 예,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까요? 실질적인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천연가스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석탄도 떨어집니다. 광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리튬은 좀 올라가지만 뭐 구리도 떨어지고 있고 텅스텐, 코발트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다 곡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밀도 수출하고 이러는 바람에 실제 떨어집니다. 실제 밀 가격 떨어지고 있고요. 옥수수 가격 떨어지고 있고요. 콩 가격 떨어지고 있고요.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우리는 수입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도로 올라가요. 전 세계의 어떤 원자재 가격들 에너지원이나 광물이나 곡물이나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 뭐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에 마구마구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국제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국제유가가 WTI 우리는 뭐 원유를 다 수입하니까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많이 갈 때는요. WTI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뭐 120달러까지도 충분히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93.74달러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96.41달러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96.48달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유가가 120달러보다는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질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떨어진다고 한들 여러분 고물가는 지속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떨어진다 하지만 결국은 고물가의 연속선상에 계속 있을 거다. 언제까지 고물가로 갈 거냐. 뭐 떨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말입니다. 앞으로 한참 동안 적어도 1년 가까이는요. 아마 고물가 시대를 계속 열어갈 겁니다. 기준물가가 2%라고 이야기하는데 2%보다는 한참 높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예, 물가가 떨어진다 하는 것이 과연 떨어질 거냐. 이거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 원달러 환율 아주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환율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가도 제대로 못 잡죠. 예, 게다가 무역 적자는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부동산은 잡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은요 여러분 이거 잘못 잡으면요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연착륙으로 가야 돼. 연착륙. 지금 분위기는 경착륙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 물가 상승은요 당분간 잡지 못하는 예,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